자, 11단원 빈칸 추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표현 등을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은 이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독해를 해서 그 추론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문제의 답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아,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3단원에서 6단원까지 문제 유형에서 풀었었던 글의 도입문 읽고 키워드 찾고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주제문을 찾는 등 그러한 관련된 문제들과 같이 접근하는 게 맞지만 특히 빈칸이 나온 앞이나 뒤의 관계를 집중해서 잘 따져서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접근해 봐요. 자,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나라들이 있어요. in South Pacific. 네. 남태평양 지역에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말 뭐죠? 네, 아름다운 나라가 남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among them 그것들 사이에 그러면 among them의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네, 아름다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사이에 라고 끝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실은 문장의 주어가 거꾸로 뒤에 나와 있답니다. 그것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이 다음 두 번째 문장의 핵심 말일 텐데요. 앞문장과 꼭 비교해 보라고 했었지요. 앞문장과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뭐와 같은 말이 되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구나.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중에 두 나라를 지금 언급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It takes about 10 hours. 자, 시간이 나서 10시간. 그렇다면 이때 it은 앞에 있는 무엇인가의 명사를 가리키기보다는 시간에 나온 it이니까 네, 맞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이에요.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걸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약 10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자, 가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거기는 언급된 장소 앞에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럼 거기가 뭐겠어요? 네,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장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뭐를 타고요? 비행기를 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나라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먼지 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10시간 떨어져 있다고 한 이 문장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이 나왔어요. 자, 그럼 빈칸을 중심으로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었죠? 앞과 뒤를 꼭 집중적으로 확인해 본다라고 했죠. 자, 일단 빈칸을 무엇이라고 해석해 놓고 봅시다. 이 무엇은 이 나라의 무엇이에요. 그쵸? 이 나라에 있는 이 무엇은 이렇게 말했네요. opposite, 반대래요. 그쵸? 뭐랑 반대래요? Those of Korea, 한국의 그것들 앞에는 어떤 명사를 반복해서 나올 때 대신받는 단어예요.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라고 해볼게요. 한국의 그것들과 완전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나라들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뭔가 특징이 반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의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과 반대인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빈칸 앞에 있는 말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네, 이 나라 어떤 나라? 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하지만 여기에 어떤 특징이 한국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빈칸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문장의 힌트를 통하여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내용 봐볼게요. As they are, 그것들은 they are far, 멀어요. 그쵸? 근데 멀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것들이 지금 누굴까요? 그것들은 당연히 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나라들인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from down in south. 네, 남쪽에 위치상으로 좀 더 아래에서, 그쵸? 위치상으로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아래에 있으니까 from down이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남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아래에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winter. 자, 계절이 나왔어요. 계절. 그쵸? 그러면 계절이 나왔으면 it은 또 무슨 it이에요? 빙칭 주어 it이에요. 그럼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계절의 winter가 뜻이 뭐죠? 겨울이에요. 그쵸? 겨울이다. July. 자, July에서 7월이 겨울이래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아까 늘 얘기하듯이 이 언급된 문장 핵심 말인 7월이 겨울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핵심 말인 건 알겠는데 앞에 있는 문장과 뭐가 같은 말인지 항상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데이가 오스트레일리아 이 나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월이 겨울이다 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 해야 될까요? 네, 한국과 반대라는 것과 같은 말 해야 돼요. 한국은 7월이 뭐예요? 여름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나라는 7월이 뭐래요? 겨울이래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무엇이 한국과 반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네, 여기 있는 뭐가요? 들어갈 말에 윈터를 가리킬 수 있는 저 넓은 의미의 단어가요. 그쵸? 겨울을 넓은 의미의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겨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쵸? 아직 이해 안 되셨어요? 그럼 한 문장 더 읽어보고 좀 더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온다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여름에 오는 곳은 우리나라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일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반대인 상황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한국과 반대이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을 통하여 여기에 들어갈 공통 단어 뭘까요? 7월에 겨울이 되고, 그쵸? 크리스마스는 여름에 있다. 그러면 한국과 반대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힌트를 지금 최대한 많이 줬거든요. 네, 한번 봐볼까요? 1번 시티, 도시. 도시가 이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에 줄라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2번 custom. custom은 관습이란 뜻이거든요. 관습은 여러 사람들, 민족이나 그 국가의 안에는 여러 집단인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해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seasons. 시즌이 뭐죠? 계절이에요. 잠깐 보세요. 줄라이 겨울, 그쵸? 크리스마스 여름. 맞아요. 그쵸? 계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니멀, 동물. 윈터 크리스마스가 동물은 아니니까 안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더 넓은 의미의 위쪽의 상위 개념의 단어를 골라야 돼요. 포괄 단어를 골라야 돼요. 일반 단어를. 겨울과 여름의 윗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랭귀지, 언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계절은 한국의 계절과 반대다라고 말한 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 7월에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는 여름에 있다라는 문장과 가장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빈칸은 글의 하나하나를 집중하는 3단원에서 6단원까지의 문제 훈련이 충분히 된 친구들은 빈칸 문제도 그래도 아주 어렵지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키워드 찾기 잘 하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그 근접한 앞이나 뒤의 문장을 통하여 추론해내는 훈련, 이게 바로 빈칸 추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단원 해당되는 빈칸 추론 문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